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최근에 은행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 투자 상품에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옥석을 가려서 잘 선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신 있게 힘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리츠인데요. 제가 리츠에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실제로 리츠를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타이거 리츠와 코덱스 리츠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제가 선택까지 도와드릴 수 있게 시장의 흐름과 리츠의 특성들을 잘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유로존 중앙은행이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미국보다 더 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더 빨리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더 예금 금리는 낮아질 거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물가는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가 바로 이 리츠인 거고요. 좀 공격적으로 나는 큰 재산을 만져보겠다. 그러니까 흑수저나 저같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근데 재산이 좀 있다. 아니면은 난 안정적인 게 좋다. 큰 대박이 노려지지만 큰 쪽박도 가능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배당받으면서 주가 차익도 나오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럼 리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의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 채권 가격과 이 금리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뭐 변동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제가 캡처를 잘못했어요. 23년 6월이다 보니까 사실은 22년 초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근데 마찬가지로 금리도 바닥에 있다가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변동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까지 있던 채권 금리가 다시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고 만약에 금리가 쭉 떨어진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80%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대신에 시간을 알 수가 없고 그 시기를 알 수가 없고 금리 인하를 뭐 당장 언제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고통스러운 시간은 좀 필요하다. 필연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적립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베팅을 해보실 만한 좀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채권은 엄청나게 생각보다 크게 움직입니다. 물론 금리만 생각하면 배당은 약 3.8 정도 받으시면서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쓰시면서 가져가셔도 되지만 이 배당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배당 이외에도 엄청나게 큰 뒤에 숨겨진 매매 차익이 있다라는 부분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LT고요. 여러분들 요런 채권도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스 30년 채권이 있긴 한데요. 그것도 제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드리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채권에 100% 투자하는 거 지난번 방송에서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챙겨 가셔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얘는 큰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을 위한 거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리츠입니다. 제가 리츠에서 진짜 한 사이클을 다 돌아봤어요. 배당도 해봤고 그다음에 분배금도 나눠줘봤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해보고 그다음에 건물 빚해가지고 물 새는 바람에 수리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보험도 가입해봤고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리츠는 대략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ISA와 연금에서도 가능하고요. 이거 외에도 3년 동안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분리과세해서 9.9%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얘네들이 돈 번 거에 있어서는 90% 이상 배당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 유보하거나 지네들끼리 뺑땅 치는 거 안 되고요. 배당 가능 이익이 나오면, 즉 영업이익이 나오면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근데 리츠가 잠깐 동안 주춤했던 이유가 바로 이 배당 한도 때문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감정평가를 매년 하거든요.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때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100에 샀는데 좀 안 좋아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을 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배당 가능 이익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얘는 사실은 실제로 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빼고 배당해야 했는데 이제 그 법이 개정되면서 배당 가능 이익의 평가 손실을 반영하지 않도록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리츠가 제약을 받는데 이 부분들이 배당 재원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당연한 건데 사실은 좀
돌아갔다라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배당 가능이 이게 늘어나면서 실제로도 배당에 좀 안정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키워드로 적어놨는데요. 리츠에서 여러분들 어떤 리츠를 들으셔도 이런 얘기 못 듣습니다. 그냥 종목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정도 할 텐데요. 보시면 상장 리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상장 리츠가 더 좋습니다. 비상장 리츠는요,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건데, 뭐 모를 수 생각보다 또 많이 공개되어 있기도 해요. 증권사별로 한 번씩 비상장 리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 앱에다가 올려놓거나 해서 모집을 따로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비상장 리츠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혹시나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 리츠인 경우에는 대신에 이제 환금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얘는 환금이 안 돼요. 3년 동안 뭐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환금성이 있다 보니까 사고팔고 주식처럼 하는 거고, 대부분 반기 배당을 합니다. 이게 코덱스 같은 경우에 돈을 잘 모아놨다가 월별로 주고, 타이거도 마찬가지로 월별로 주지만, 그 배당을 많이 하려면 결국 결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결산을. 근데 결산을 리츠가 돈도 없는데, 왜냐면 다 배당 주고 나면 돈이 없어요. 리츠는 가난해요. 근데 결산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요. 다 회계사들 돈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걸 안 하고 반기에 줘도 사실은 이제 뭐 좀 그 횟수가 적다 뿐이지 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까지 녹아서 배당을 더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기 배당이고, 월 배당이에요 물어보시면 바보입니다. 묻지 마세요. 자, 리츠는 수수료 없습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 어쩌고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5,000원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5,000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소액 투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리츠라도 5% 이상은 무조건 줍니다. 5% 이상은 무조건 줘요. 5%, 왜냐면 그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즉 6.1% 돼요. 보통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뭐 5% 이상 안 나오면은 건물을 사고 팔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5% 이상은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나가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대부분 5년 이상, 그리고 마스터리스라고 해가지고 건물 전체를 쿠팡이 쓰고, 건물 전체를 뭐 현대차 부품 공장이 쓰고, 뭐 현대글로비스가 쓰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임대료도 기본적으로 5년 동안 계약을 한 이후에도 이 무조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임대료가 오르는 계약들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5년 동안 잘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연장하려고 하면 무조건 임대료가 올라요. 무조건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거나, 아니면 뭐 몇 프로만큼 오르거나, 이런 계약 그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무조건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트리플렛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리츠가 사놓으면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임대차 들어온 임차인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보험료 알아서 하고요, 양도세 알아서 하고요, 양도세는 아니지, 보유세 알아서 하고요, 세금 알아서, 재산세 내고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 트리플렛 구조입니다. 리츠는 신경 쓸 게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임차인이, 불 나면 임차인이, 물 새면 임차인이 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가 2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리츠 한 번씩 보면 물류센터들이 불이 나거든요. 불 나면은 이제 화재 보험료가 확 올라가요. 그럴 때 잠깐씩 손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험료가 생각보다 되게 비싸거든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억씩, 2억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싸다 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는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큰 리츠의 특성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뭘 사야 될 건데 라는 걸일 텐데요. 타이거 리츠 이렇게 차트 V자로 꺾여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고, 지금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나 시기가 다시 뒤로 미뤄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막 올라오다가 결국 이제 4,600원, 4,700원 요 수준에 있고요. ESR 캔들 스퀘어 리츠는 최근에 각광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파르게 더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거를 많이 힘주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얘는 여러분들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 한국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어요. 2024년 3월부터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V자 반등은 아니지만 작은 V자 반등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5,000원, 5,200원 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크게 변동성은 없지만 이렇게 좀 나와 보인다는 거,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뒤로 이제 미뤄질수록 가격이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는 코덱스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시면은 앞서 여기는 분산 매력이 있는데요. 타이거는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분산과 집중입니다. 어떤 리츠에 더 많이 담을 건지를 코덱스 자산운용에서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츠를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보면 세 개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타이거는 좀 더 밀렸었던 거 있었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다 올라와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 방송에 썼던 건데 한 번 더 가져와 봤고요. 결과적으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할 거다라는 내용, 언젠가는 할 거다. 그다음 유럽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금리 인하를 했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이틀 3일 전에 방송 올린 건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리츠는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을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이 리츠를 세워서 이거 물건을 산 다음에 임대료를 받아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리츠가 있는 거고, 리츠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보시면 위탁관리 리츠라고 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리츠는 다 위탁관리 리츠인데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이 AMC라고 하는 리츠를 관리하는 회사가 이 리츠를 운영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처럼. 자기관리 리츠는 실제로 지네들이 그냥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다 보니까 얘는 실체가 있는데 얘는 실체가 없어서 AM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AMC가 결과적으로 이 직원들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을 사고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고 어떤 부동산을 팔고 사고 싸고 싸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저기 AMC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리츠가 이렇게 많아요. 옛날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많습니다. 자, 보시면 리츠를 거르는 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메인 매각이 액티브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생 리츠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사는 대표적인 방법이 결국 입찰이거든요. 입찰. 짬짬이로 내가 너한테 줄게 하면 좋겠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고 싶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해요. 제일 많이 쓴 사람한테 주고, 아니면은 제일 많이 썼다가 너 우협이야, 우선협상 대상자 너 그래 나랑 해보자 했는데 돈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신뢰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생 리츠 혹은 자회사 임대차 리츠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신생 리츠 삼성 리츠가 이번에 지네들끼리 리츠를 만들고 지네들 임대차를 지네들 그 자회사로 넣고 이렇게 리츠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 인지도나 리츠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리츠를 누가 운영하느냐도 다 점수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 성장성에 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인 매각도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고 팔고를 해야 큰 배당들이 나오거든요. 돈을 매각을 하면 매각 차익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보통주냐 우선주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래서 매각 차익의 플러스가 알파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생 리츠나 자회사만 가지고 있는 임대차 리츠는 걸러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이거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타이거는 시가총액 가중평균으로 해가지고 이게 삼성이 엄청나게 금액이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삼성 리츠를 많이 담았어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배당만 받고 끝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소규모 리츠도 걸러야 됩니다. 소규모 리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걸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리고 리츠를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리서치 자료를 제가 포인트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리츠 주가가 진한 거고 빠져 있다. 그다음에 금리가 올랐다. 금리가 오르면 빠지고 이제 좁혀지면은 좁혀지고 뭐 이런 반대로 가는 거.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가 결과적으로는 리츠의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보면 되시거든요. 이 비용을 뺀 거, 실제로 이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순 영업소득, FFO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순 영업소득이 90% 이상을 배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고정이고 올라가긴 하지만 일단 고정이죠. 근데 비용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용 중에서 바로 대출 이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좀 줄어들 거고 반대로 가는 경향인 거죠. 비용 중에서 대출 이자가 있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여기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낮은 게 좋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츠 종목의 가격 대비 순자산 비율인데요. 높은 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한화, 삼성, KB 는 일단은 걸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고평가되어 있는 리츠들이에요.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JR은 여러분들 리츠의 꽃입니다. 꽃. 이리츠 코크랩, 이건 코크랩이고 ESR 캔다스퀘어 리츠, 코람코는 리츠 분야에서 1등입니다. 아무튼 다 보면은 적당한 가격에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얘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의 성과가 좋았나라고 보면은 일단 미국 쪽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산업용, 그 다음에 스토리지, 저장, 물류센터가 좀 좋았습니다. 오피스는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강남 3구나 뭐 CBD나 YBD라고 표현하는데 중심 상업지구의 오피스는 거의 만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미국은 조금 아직도 재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산업용과 저장용 그리고 호텔용도 뭐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오피스랑 쇼핑센터는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다. 주거용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대주택이나 혹은 행복주택 혹은 뭐 이런 형태의 주택들이 경기를 타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리츠는 건물을
일반 아파트를 사고 팔지는 않아요. 임대주택을 짓고 그 국토부에서 리츠한테 임대주택을 지으면 돈을 주는 형태가 있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리츠는 임대주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리츠의 성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스페셜은 목적이 있는 거, 노인 그 실버타운 이런 거고요. 셀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산업, 그다음 팀버, 주거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실물이다 보니까 빠지더라도 버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대표적으로 타이거와 코덱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타이거가 훨씬 커요. 나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코덱스는 신상인데 핵심적인 부분을 두 가지를 찍으면은요. 보시면 맥쿼리가 16%, SK가 13%인데 맥쿼리가 24%에다가 ESR 캔달이 11.63%입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일단 여기에다가 힘을 주고 있어요. 얘는 시가총액 순서대로 담다 보니까 이런 선별하는 작업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타이거보다는 저는 코덱스를 선호하는데 요걸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보시면 무지성으로 시총 가중평균한 거고요. 얘는 생각하는 구성입니다. 지금 제가 별표를 쳐놓은 게 더 비중이 많은 거거든요. 맥쿼리가 코덱스가 비중이 많고요. SK 리츠는 여기가 많습니다. SK 리츠는 주유소 리츠예요. 사실은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이거가 많고 신한 알파 리츠는 똑같이 비중이 많아요. 신한 알파 리츠는 사실은 리츠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리츠 중에 하나입니다. 신한 알파 리츠가 사실상 우리나라 리츠를 먹여 살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ESR 캔달 스퀘어는 물류센터 앞서 이것들 쭉 보시면은 물류센터 쪽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ESR 캔달 스퀘어는 제가 따로도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진심인데 둘 다 비중이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는 배당이 10%가 넘어요. 지금 좀 모르겠지만 9%에서 12% 가까이 됐었거든요. 아무튼 배당이 엄청나게 많고요. JR은 해외 부동산에 특화되어 있는 리츠 회사입니다. 물론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JR 글로벌 리츠는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필수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람코 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고 삼성은 아까 제가 걸러야 되는 리츠인데 여기에 타이거가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츠 현황을 한눈에 보시기에도 이것도 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사실 시가총액보다도요. 이 리츠는 AUM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AUM. 시가총액은 사실은 뭐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UM은 내 밑에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2조 정도가 기준이거든요. 2조? 그러니까 2조 정도를 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겁니다. 롯데리츠 하나의 밑에 얼마나 많은지를. 그래서 시가총액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근데 타이거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얼마나 많이 담느냐를 정하고 있는 거죠. 자, 리츠의 특성들을 제가 아는 데까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실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복합형이 많고, 복합형이면 물류나 여러 가지 오피스나 주거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리테일 나눠져 있고, 물류 나눠져 있고, 근데 복합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JR 글로벌 리츠는 미친 배당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해외 부동산 위주긴 한데요. 미친 배당금. 이지스는 사실 자산운용사에서 가장 공룡처럼 큰 회사인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 신한금투 그 건물이 엄청나게 크게 있는데 걔네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리츠이고요. 단기간. 신한 알파 리츠는 지금 GS건설 서초 아시죠? 거의 우협돼가지고 얘네들이 사면은 더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참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지러워라. 이 혼자 20분 떠드는 게 30분 떠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GS건설의 서초 타워 우협이 건물을 사고 파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매각 차익 때문에요. 물론 비싸게 사고 싸게 팔지는 않을 테니까 얘네들이 분명히 중요하다. 자, 코람코는 옛날에 리츠가 되게 좋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유소 리츠로 이제 변모하면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SK나 현대오일뱅크, 물류센터도 하고 있다라는 거. KB스타 리츠는 상업시설 위주라서 약간은 좀 성장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ESR 캔달 스퀘어는 물류센터의 최강자고요.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롯데리츠는 백화점을 지네들 거를 다 리츠를 만들어서 다 팔고 다시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트렌치를 만들어서 리츠 상장을 시켰어요. 결과적으로 상장시키는 이유는 롯데백화점이 롯데 거잖아요. 근데 상장시키는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보시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리츠 하면은 장점이 뭐예요? 리츠는 소유권은 뺏기지 않으면서 리츠는 분산 투자니까. 그리고 49%에서 담을 수가 없어요. 경영권은 뺏을 수 없습니다. 51% 들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돈은 개인들 돈으로 다 박아놓고 경영은 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또 여기서 49%를 돈을 빼와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출 갚거나 이런 식입니다. 상장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대박 노리거나.
아무튼 이제 트렌치 A, B, C, D, E, F 뭐 쭉 있는데 쓰레기들 좀 그렇지. 안 좋은 것들은 A, B, A에다가 뭐 어디 뭐 저기 지방이 안 팔리는 백화점 2개 묶어서 리츠, C는 강남이랑 어디 하나 묶어가지고 C, 뭐 D는 D, 그래서 트렌치를 나눠놨습니다. 되게 하여튼 머리 많이 썼어요 롯데는. SK는 이제 제너럴 빌딩을 세일즈 앤 리스펙 팔아놓고 딴 데다 리체에다 팔아놓고 나서는 임대차를 자기들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 있고, 마스터는 이제 캔달하고 비교를 해봐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삼성 리츠 이렇게 있고요. 하지 말아라는 거. 자,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리츠는 별거 없어요. 안에 들어간 게 무엇이냐, 그리고 분산은 어떤 게 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일단 가장 큰 특징은요, 월배당 형태예요. 월배당 형태. 그래서 배당이 좀 들쑥날쑥 하는 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맥쿼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SK 리츠 걸러야 되는 것들, 그다음 ESR, JR, 롯데, 신한알파 뭐 이렇게 있는데 비중이 뭐 나눠져 있어요. 잘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가중 순서 평균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가중 평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배당이나 뭐 이 오르고 내리고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어차피 분산 투자니까 리츠는 2019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좀 역사는 좀 깊습니다.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코덱스가 낫다는 거예요. 0.08 보수고 한 주당 자산이 4,436원이니까 5,000원 정도라고 평균 액면가를 봤을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내용은 또 없고, 결제일 T+2 주식처럼 T+21이고요. 상장 코드 요거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분배율 보시면은요, 지금 달라요. 매월 다릅니다. 왜냐면 6월 달에 주는 거 있고, 6월 12일 날 배당 주는 거 있고, 3월 뭐 9월 이렇게 주는 거 있고, 1월 뭐 7월 이렇게 주는 거 있습니다. 왜냐면 상장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요 사이가 1년 동안에 2번 나눠서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딱 뭐 6월, 12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지금 보면 10월 달에 좀 겹치는 거죠. 4월 달에 좀 겹치는 거고요. 이때는 좀 안 겹치네요. 2월 달에는. 요런 식이에요. 평균적으로 해보면은요, 대략 한 6.85 가까이 됩니다. 제가 다 일일이 다 계산해봤어요. 이 비중이랑 해가지고, 이 편입 비중이랑,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배당률, 배당 수익률 해가지고 해서 다 해보니까 6.85 정도 나옵니다. 조금씩 변동은 있겠지만, 일단 한 7% 가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더 보기가 편해가지고, 제가 요렇게 가지고 왔는데, 맥쿼리랑 SK 리츠, ESR 캔달 스퀘어, 그다음 JR, 롯데. 좋은 것들이 일단 상위에 다 잘 들어와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해요. 사실은. 보면은 다 비슷한데,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들이 바로 이 코덱스인 겁니다. 삼성이 직접 좀 더 가중평균을 하는 것에 힘을 다 실어놔요. 보시면 맥쿼리가 배당이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 망할 리가 없죠. 우리나라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건데요. 그리고 JR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목적이다 보니까 배당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ESR 캔들 스퀘어는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퍼온 건데,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탑픽은 다 맥쿼리 인프라로 잘 담아놨다는 게 핵심이에요. 얘네는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월 보수가 뭐 가장 싸다라는 건데, 지금 타이거가 더 싼 것 같습니다. 0.08이니까 모르겠어요. 자,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신한펀드 파트너스에서 이 업무 처리를 해줘요. 리츠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무수탁사나 수탁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3년간 분배금 현황이 2번밖에 없는 이유가 3월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원, 33원인데 좀 봐야 되긴 해요. 근데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비슷할 겁니다.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코덱스보다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타이거보다. 근데 중요한 것들을 일단 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삼성이 직접 한다라는 건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고요. 분배금은 현금 분배금의 15.4%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금은 15.4% 내는 건데, 일단 이제 관련 법규에 조특법 87조의 7에서 여기 보시면은 분리과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보유 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챙겨 가셔가지고 세금이 일단 적게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맥쿼리가 24.11%라서 제일 많아요. 일단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ESR 성장성까지 누려가면서 JR 배당까지 받아가면서, SK는 주유소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망하진 않겠죠. 10%. 그래서 이 높은 상위에 있는 것들이 50%를 넘게 차지하면서 일단 안정적으로 깔고 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른 것들은 비중이 소소합니다. 부산 투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4% 이하 것들은 크게 무시하셔도 되거든요. 4% 이상 되면 좀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KB스타 리츠, 코람코 라이프, 그다음에 롯데 리츠, 신한알파 리츠 이렇게 있습니다. 신한알파 리츠 비중이 더 높아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투자를 똑똑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코덱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리츠들이 선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5개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타이거에서 바꿔야 되나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꾸준히 하시는데요. 추가적으로 매수 하시는 거는 타이거보다 삼성 코덱스로 가시는 게 좀 더 삼성에서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앞으로의 그 트렌드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자, 뒤에 맥쿼리랑 뭐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했거든요. 신한 알파리츠도 제대로 뜯어봤고요. 그다음에 한방 배당 특별 배당이 있는 거 왜 제가 건물을 사고 팔고 하냐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있어요. 배당이 100원 나오다가 600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각 팔 때 수익률이 확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거르자 했던 거. 캔달스퀘어 맞선 차이점 이런 것들을 제가 다음번에 한번 캔달스퀘어 리츠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현실적인 입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멤버십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관심 가져서 주시는 만큼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멤버십 해주시고 좀 더 저랑 가까운 데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